안녕하십니까. 또 만났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6주의 2교시가 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뭡니까? 한만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죠? 작품을 우리가 감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성석재의 황만건은 이렇게 말했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86년이면, 그죠? 네, 1986년 문학사상 시부분 신의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성석재입니다. 1961년생이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60살 정도 됐네, 그죠? 그죠? 61년생 같으면 지금 60 하나 내지, 그죠? 62세 정도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1995년 문학동네 여름호에 단편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소설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뛰어난 언어 감각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익살스러운 문장으로 해학적인 인물을 창조하여 오늘날 우리 소설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건은 이렇게 말했다의 작품도 읽어보시면은 주로 사투리가 막 나옵니다. 그 사투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읽으실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사투리가 막 나오기 때문에 좀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요 영향을 받은 작품이 그죠? 항만건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만건은 이렇게 말했다는 2000년 동서문학에 발표된 단편 소설입니다. 그죠? 길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문을 그죠?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긴 거는 다 모르지만 짧은 건 읽을 수 있죠. 그죠? 그 이듬해 33회 동인문학상과 제2회 이호석 문학상을 연이어 수상한 작품이다. 여기 배경이 그죠? 1997년, 90년대에서 그죠? IMF 이후 경제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90년대에는 한국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시기로 작가는 사회 취약계층인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황만건은 이렇게 말했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신대리라는 이제, 그죠?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도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소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신대리에 사는 가난한 농부 황만근은 조금 모자라게 태어나서 평생 동안 남에게 멸시받는 인물이 됩니다. 여기 하지만 어머님은 뭡니까? 아주 이쁘면서, 그죠? 아주, 귀인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염습이라는 건 여러분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염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끓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걸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역. 이것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죠? 산에 가져가서, 그죠? 묵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그랬든 간에 이 죽음하고 관계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죠?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축, 도살 등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어수룩한 사람이지만 이웃을 위해 자신을 이제 희생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눔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한만근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유를 봅시다. 군청에서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글기 대회가 열리던 날 보통 사람들은 버스와 트럭과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황만근은 뭡니까? 경기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이 경기가 보시면은 아주 뭡니까? 낡은 고장이 나기 쉬운 그런 아주 안 좋은 경기입니다. 자, 100리나 되는 먼 길을 달려 그가 현장에 도착하자 대회는 이미 끝난 상태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악천후를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뭡니까? 사고를 당해서 이제
또 죽습니다. 슬픈 또 형태죠. 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의 아들이 유골만 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남의 비웃음과 모멸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 자신의 일을 묵묵히 다하며 이웃을 돌보듯 그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게 되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하지만은 그의 행적은, 그죠? 그의 행적이 뭡니까? 거의 사라질 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항만근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죽고 나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아무도 뭡니까? 그 항만근의 행동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민씨가 이제 민씨라는 사람이 이제 기농입니다. 이제 기농인인데 이 기농인 이 민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항만근의 일대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는 항만근의 일생을 민씨가 쓴 묘비명을 통해 담아내고 이제 일생을 여기에 담아내는 겁니다. 이 억울하게 죽은, 그죠? 항만근의 뭡니까? 죽음을 뭡니까? 이 민씨에 의해서, 그죠? 그 진면목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경위가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은 긴 작품은 아니지만, 그죠? 단편소설이라 그랬죠. 이 항만근의 그 나눔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죠?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줄거리 동영상이,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그죠? 말로 의뢰했는데 여기 동영상을 제가 하나 또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데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같이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신데일리는 황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어느 날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이 시끄러워졌다.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이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게 어디로 갔을까? 아이고.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딨어.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요 사람이 민씨입니다. 민씨. 그젯밤에 내일 걸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 대회가 있으니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냐 이 말입니다. 요 사람이 민씨입니다. 그것도 민씨. 고장난 민씨. 경운기를. 민씨.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아니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이 엉뚱한 소리를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반편은 누가 반편이야?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서 제밭에 뿌리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근이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망그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그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신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여씨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망그이한테 물어보자. 망그이도 알기다.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황만근이 있었다. 그는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공치사가 따랐다. 황근아, 니는 우리 동네 알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체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황만근은 사라진 지 일주일 뒤에 아들의 품에 안겨 돌아왔다. 그가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경운기의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농가부채 탕감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가 있던 날 황만근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아무도 없어서 혼자 약속 장소인 군청으로 향했다.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렸다. 비를 맞은 황만근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며 가까스로 군청 앞에 갔지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다시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황만근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부서진 경운기는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슬픈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말을 할 때 그죠? 뭐 사투리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조금 그죠?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의 어떤 말들이 그대로 글로 나오기 때문에 좀 읽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그 내용들이 요 글 속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참고로 뭐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소설은 전통적인 산문이 이제 전 양식을 현대소설로 접목시키는 전이라는 얘기가 여기 이제 우리 책 속에서는 발췌된 내용에서 이제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토끼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전 양식을 좀 빌려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이고 황만근 일생을 통해서 작가는 경쟁과 배제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시대에 공동체의 구성원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존중과 나눔과 희생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죠? 우리 교재의 내용이 이제 설명할 것이고 제가 참고로 그죠?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건 사실 몰라도 되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뭡니까? 뭐 수능을 치거나 뭡니까? 뭐 이걸 전공할 것이 아니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했잖아.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또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행복해지고 자기가 뭡니까? 자기 성찰로 가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단편 소설인지 몇 년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외울 필요는 없고 참고로 그냥 왜냐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그죠? 이제 글을 읽는데 뭡니까? 어떤
이해하기가 좀 편하죠. 이제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보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는 참고지 그러니까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성석재고 그죠? 갈래는 이제 단편 소설이고 주로 보면 농촌 이야기니까 농촌 소설이라고 합니다. 농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죠? 연장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말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데 또 해악적이거든요. 죽음으로써 비극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글 내용은 뭡니까? 사투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재밌게 하려는 또 해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간은 1990년대라 그랬고, 공간은 어느 농촌 마을이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인칭자니까, 주인공이 직접 보지 않고, 이제 3인칭에서 그저 쳐다보는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자, 부채로 룩진 농촌 민실과 메마른 인정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고, 현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드러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마침 절의 양식을 따른다. 전이랑 전통 양식, 뭐 토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좀 이제 여러분들 뭐 옛날 이야기처럼 부분이 좀 나옵니다. 자, 소설가 이제 바보 모티브인데 이제 소설에서 바보 주인공은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정상인과 사회적 인습을 낯설게 보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제 이 소설에서 황만근의 바보스러움이 드러날수록 마을 사람들의 이중적이고 비인간적인 면모가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회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바보스러운 주인공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만근은 이제 이렇게 말했다를 이제 읽어볼 텐데,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그죠 읽기는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동영상 그 줄거리 있죠,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지만은 이제 요거를 이왕 그죠 하는 거 그죠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찬히 이제 우리가 여기 생략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읽어볼 텐데, 읽으실 때 그죠? 이제 사투리가 있으니까 조금 이럴 생각 아닙니까? 그죠? 황망근인데 그죠? 망근인지 방근인지 이 말이 무슨 망근인지 방근인지는 뭡니까? 이 황망근을 약간 뭡니까? 재밌게 모사한 부분이죠. 안 그러면 또 그 바보를 또 뭡니까? 좀 낮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죠? 또 스무 발이나 되는 스물 말이 되는 소를 스무 발이나 되는 소리 하면 그죠? 이거 뭡니까? 그 혹시 여기 이제 서울에서나 뭐 경남에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참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시작합니다. 여기 책 처음이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혼자 돌아오는 시각인 저녁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자,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동영상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그죠? 읽고 또 실행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민씨가 그죠?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 부분 아까 전에 우리 동영상에도 봤죠? 여기 사투리죠.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렇게 사투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운기라 되죠. 경운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경운기입니다. 처음에 그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운기. 경운기를 사투리로 이제 재밌게 표현한 거죠. 경운기입니다.
경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이렇게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지금 뭡니까?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걸기대에 참여해서 다 돌아왔는데 이제 뭐가 됩니까? 그 항만근만 지금 안 돌아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씨하고 의장하고 이제 다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자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빡빡 질러 샀노 하는 거 그죠? 재밌는 표현이죠. 도시에서 쫄딱 망해갖고 여기 이제 기농했다는 거죠.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 있고 기농을 했시모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뭐라고 내가 망의 음이냐 앱이냐 임이냐 어미를 거지 임이냐 앱이냐 이러죠. 나이 50 다 된 기 어디를 가든 동 오든 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이 끌고 따라다니까 목살이 목을 끌고 따라다니까 이거죠. 그래서 요 이제 읽기가 조금 이제 힘듭니다. 그죠? 목살이 끌고 따라다니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사투리로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재 내용 1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아시다시피 그죠? 이제 걸기대에 갔는데 망건이는 안 오고 다른 사람 돌아왔을 때 그죠? 이제 민씨가 이제 하고 다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우리가 생략된 부분입니다. 교재 중략이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교재 없는입니다. 그래서 단편이니까 물론 그죠? 우리가 나눔만 하면 되지만은 이제 책의 전체 줄거리도 알기 위하면 그죠? 물론 아까 전에 줄거리 동영상으로 봐도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 세세한 부분도 한번 우리 그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항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항만근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죠. 고등어입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은 항만근이 그죠? 고기를 사들고 오다가 사고 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경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라요 이렇게. 자, 여기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글이 좀 많습니다. 자, 빠르면은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읽고 나서 그죠? 또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망건이를 찾고 있죠. 자, 요거 아까 기억나죠? 소꿉장난 애들 아까 동영상에서 그죠? 소꿉장난 애들 망건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소꿉장난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망건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죠? 전부 다 망건이를 찾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죠? 신대 1, 2에 대한 이제 그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대라기 먼저 이제 여기 이제 신대 1, 2 마을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나눔의 역량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소개 이행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항만근의 태생하고 그죠? 항만근이 이제 어떤 살아온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황만근이 이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아들까지 낳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죠? 우리가 설 부분입니다. 전통 설화 부분, 설 부분, 토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끼 이야기인데, 요거는 좀 그죠? 좀 환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빠르면은 그죠? 정지시켜 놓고 보시고 또 플레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생략된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뭡니까 마을이 생긴 이야기부터 어머님 이야기, 자기가 그죠 태어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토끼를 통해서 그죠 자기 아들도 가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책에서는 이제 나눔과 뭐 배경이 되지만 관계없대서 많이 빼버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내용 두 번째 시작입니다. 동네에서의 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발을 내는 표정의 어폐는 그죠?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은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염습과 산역이란 말로 오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했죠. 이제 경운기가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거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라는 우리 아까 동영상으로 이제 봤던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자, 다만 황만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부터 해서 이제 아버지야, 임마, 버떡 일 나라 이렇게 그죠? 하는 것들 사투리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또 좋아하니까 그죠? 뭐 하여튼 좀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농촌에 그죠? 그
전형적인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죠, 그죠? 그래서 술을 먹고 농번기에는 그죠? 이렇게 쉬다가 또는 농사할 때는 또 일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 회관에 사람이 모였다. 여기 이제 경기 관련해서 그죠?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의논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갔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좀 말이 많습니다. 여기 글이 많은데 좀 여러분들이 정기식해서 읽어보시고 또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입니다. 탁탁탁탁탁 그죠? 처음에 이렇게 걸리죠. 다다다다닥 이렇게 시동 걸리는 소리입니다. 자,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이제 마지막 있는 내용입니다. 자,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부터 시작합니다. 네, 관련한 것은 그죠?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픈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그죠?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안고 돌아왔다. 이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도 또 하나 그죠? 써오면 좋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랬습니까? 자,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그죠? 저는 뭐 술을 별로 뭐 안 좋아해서 모르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외워놨다가 하나 써오면 좋겠죠? 술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제가 봐도 멋집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사고 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항만근의 죽음에 대해서 그죠? 누구나 안타까워 안 하는데 이 민씨에 의해서 그죠? 이 항만근의 이제 일대기가 밝혀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 그죠? 대단한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이렇게 세운 사람이 아니랴 이렇게. 자, 교재 것입니다. 단기 4330년 1997년이 되겠습니다. 1997년 5월 소문날 5월 20일 되겠죠. 본디 묘제나 서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삶은 선생인지라 아무 술못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기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려섰다. 민씨가 그죠? 이 사람의 이제 일대기를 밝혀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작품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전체 아까 동영상에 나온 거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죠? 중간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뭡니까? 조금 더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파란 거는 없애버려도, 그죠? 전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고, 제가 전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하시면, 그죠?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이제 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죠? 읽어보시면, 이렇게 읽으니까, 그죠? 내가 너무 빨리 가니까, 그죠? 뭐 좀 산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볼 수 있는 전문을 드리니까 메일로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의 숲과 이제 이야기의 숲인데, 이것도 제가 6주 차니까 아마 지금쯤에서 제가 이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죠? 이제 요 과제하고 이제, 하여튼 과제가 요거하고 또 있죠? 책 읽기 감상문하고 이야기의, 그죠? 영화 감상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내면은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장이 항만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이유를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하지 마시고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그죠? 쭉 말을 좀 길게 하든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오레오라고 있죠.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를 이용해서 앞에 쓰인 오레오 단계로부터 그죠? 글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제가 많은 과제를 안 줍니다. 한 개 내지 두 개를 줍니다. 그 대신에 글을 길게 적어야 됩니다. 그죠? 단답형이 아니니까 그죠? 그 적으시고 그 다음에 주로 아마 과제가 1번, 2번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6주 지금 과제를 지금 이제 갑자기 하려면 지금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앞에서부터 이제 해온 걸로 제가 상거하고 있고 과제를 내니까 앞에 거를 지금부터 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주인공 항만근은 이 소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 한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제가 충분한 이야기들을 배경 지식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간추려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6주 2교시 수업에서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쓰기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 내용을 그냥 근성으로 적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이 시간을 그죠? 뭡니까? 계기로 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뭡니까? 살아갈 인생들을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글도 뭡니까? 조금 천천히 쓰지만은 좀 이렇게 그죠? 자기 인생의 그죠?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40분 됐는데 그죠? 너무 깁니다. 그죠? 길지만은 여러분들 앞에 교재 앞에 부분 있죠? 그 읽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절하시면 시간이 조절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7주입니다. 7주 차는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그죠? 3장에 대해서 하고 8주 차에 8주는 이제 중간 시험이죠. 중간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